두 번째 시간은 전 시간에 답사에서 나온 위기에 대한 상황들을 보고 이게 어떻게 이제 대비할 것인가 하는 계획 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방 단계죠. 계획은 전체 단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죠. 답사 단계에서의 정보 및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적절한 대비와 대응을 계획하면서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표를 작성하시고 또 여기에 적절한 인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분장시키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 가능한 모든 위기 상황을 대입을 하고요. 한번 이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방법을 도출해 내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든지 안 그러면 회피하든지 그리고 모색하는 과정이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하면은 실행 단계에서 사고 없이 잘 마칠 수가 있겠지만 계획에서 조금 놓치면은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답사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여기에 맞서 철저하게 계획하면서 준비하면은 실행 단계에서는 아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겠죠. 이것이 사실은 조금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실제 일어난 위험, 큰 사건 하나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어렵고 귀찮은 일이지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행 단계입니다. 시행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대비 대응 단계. 물질적 또는 인적 자원의 피해를 최대한 억제해야 되겠죠. 사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발생했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되겠죠. 그리고 본 행사의 성공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요. 안전을 위한 이 동행, 함께 안전관리위원들과 함께 그 다음에 참여자들과 함께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 다 안전을 시행해야 됩니다. 위기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그런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계획에 따른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 막 즉각적으로 하다 보면은 더 어수선해져 가지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된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 그냥 뒤죽박죽 되면은 우리가 답사하고 계획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계획에 따른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 또 시행 단계에서 혹시나 어떤 차이가 날 수 있을 경우에는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인 위험 요소 중에는 이 심리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심리적.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그래서 위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높은 이 피로도 이것을 이렇게 격상시키도록 격화시키도록 낮추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실제 시행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입니다. 환류해야 됩니다. 회복 및 복구의 단계이죠. 그동안에 잘한 일, 우리는 이런 정말 잘했다 했던 것들은 계속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각 상황별로 어떤 위기 요소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좀 적절하게 이걸 잘 했는가? 아니면 요걸 이렇게 조금만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록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해서 이제 보관, 정리 요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답사, 계획부터 그 다음에
끝나고 피드백까지 이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위기 수련의 안전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내죠, 국내. 그래서 좀 국내는 일단 언어가 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 문화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 없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외에서 수련회 활동, 국외에서 있던 모임을 할 때에 우리가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도 해외 단기 팀들을 위한 위기 교육을 많이 좀 시켜봤는데요. 제가 그 위기 교육을 시킬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현지에 가면은 어린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는 성인이고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는 성인일 수 있지만은요, 그 가면은 완전히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분 공중전화 하는 방법 아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는 방법 아십니까? 여러분 교통 일반 버스 타는 방법을 아십니까? 전철 타는 방법을 아십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많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외에 갈 때는 이 더 안전에 대한 유의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안전이 아주 우수한 나라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우리가 선교지나 우리가 해외에 가서 봉사한다든지 어떤 단기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 그 나라들은 좀 열악한 나라일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와주러 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요. 국외 수련회 활동 위기 상황의 특징.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국내와 다른 법체계 국가로서의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에 살면은 우리가 경찰, 그 다음에 소방서, 그 다음에 병원, 관공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외국은 우리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에서 우리는 외국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국민 우선입니다. 만약에 외국인과 우리하고 싸움이 났다. 비록 그 나라 자국민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누구 편을 많이 드느냐? 자기 나라 사람 편을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적인 공권력의 도움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소통,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에는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문화는 귀엽다, 칭찬한다. 그래서 머리를 만지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절대로 그게 허용 안 됩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태국이나 영국, 일본 이거는 차량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우리는 우측통이지만 저기는 다 좌측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리가 왼쪽으로 쳐다보죠? 안 됩니다. 그런 나라는 우리 우측을 쳐다봐야 돼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방지해야 되죠. 물자나 생활정보, 공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인과 다른 외모로 인해서 주목을 받습니다. 제가 단기팀 교육을 시킬 때도 하는데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단체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 단체 티를 입지요. 이게 해외에 나가면은요, 눈에 굉장히 많이 띄입니다. 어쩌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인질 납치, 그러면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좋은 타깃이 됩니다. 저 사람도 외국인이구나.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그 현지인과의 차별이 되는 외모나 옷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낮춰야 되죠. 그
그 다음에 의식주 또는 휴대 물품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관리팀의 활동 개념, 해외의 안전관리 팀들이 해야 할 목적 뭡니까? 효용성은 무엇입니까?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조치, 대비, 대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은요, 보통 다른 일반 제3세국 세계에서는 심지어는 1,000만 원 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60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은 굉장히 분실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권 소지, 여권 보관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돌발 상황, 그 다음에 공항에서 무리와 또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팀장에게 맡겨가지고 팀장이 다 알아서 한다. 우리 그냥 팀장에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팀에서 떨어질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즉각적인 현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팀이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나라 현지 전문가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 현지 경찰, 그 다음에 관공서,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병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화번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는 휴대폰으로 전화 거는 방법까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연습해 봐야 됩니다. 위급하면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전화번호 누르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화 거는 방법도 달라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전화기를 놓고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공중전화를 쓴다든지 아니면 현지인의 핸드폰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 어떻게 전화 거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되죠. 수련의 진행팀과 안전팀과 구분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안전기획, 예방, 대응, 복구 이런 사전 훈련, 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외 수련회 활동에서 안전을 위해 가지고는요, 본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상황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상황실 다시 말해서 안전관리팀 꼭 다 있어야 되겠죠. 안전관리의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응팀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 책임자, 그리고 대응팀, 그리고 지원팀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되죠. 이게 현장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본부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교육해서 준비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 합니까? CTM에서 해야 되죠. 안전관리팀에서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봐주시겠어요? 그렇다면 누가 아주 이게 좋은 슬라이드 그림이 보이죠? 특전사의 모양인데 두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손잡고 갖고 있네요. 그죠?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 합니까? 상처를 당했나요? 누가 업고 가고 있네요. 전우가 업고 가고 있네요. 위기 관리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전체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위기 대응도 전체가 다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안전관리 조직을 하지만 또 수련회 고유의 본래 목적을 위한 수련회 고유 업무를 또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팀을 두 팀으로 나눠야 됩니다. 나누고 더하고 그래서 안전관리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합니다. 뭡니까? 수련회 진행부서와 안전관리 전담부서는 분리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분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 초등부 수련회를 한다. 그럼 제가 지도 목사면은 저는 이제 수련회 우리 고유 목적에 맞는 일을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저가 아닌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부장집사일 수 있겠죠. 부장집사님은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책임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 되면은 이거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독립된 개체로 조직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되게 활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는 수련회 출발 전 그리고 이동해서 행사장에 도착하고 실제적인 상황을 추진한 다음에 돌아와서 피드백 환류까지 전부를 다 총괄해서 안전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까지만 하면은 여러분 거의 90%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런 강의를 한번 들은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들은 한 80%는 이미 안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 생각됩니다. 나머지 20%는 뭡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습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몸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수련회 활동, 안전정보에 대한 이 예시를 보면서 하나 예시를 보면서 하나하나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뭐로 되어 있냐 하면은 호평제일교회 학예 수련회를 하나 예시로 해놨습니다. 요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머리 보면은 수련회는 무슨 교회 학예 수련회고요. 기간은 2박 3일이 되겠습니다. 여름이네요. 그러니까 준혹서기에 됩니다. 장마 기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사전 답사할 때에 날씨에 대한 위험 요소를 우리가 체크할 때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장소는 청평의 리버스파 펜션입니다. 펜션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 펜션 건물에 대한 위기 점검도 필요하고 주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참가 인원은 집행부의 4명, 그래서 수련회 참가자는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안전전담 요원은 4명에서 7명 정도 되고 있고요. 연령은 20대에서 40대가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은 어떤 화재 해상보험 또 무슨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행사 개요에 따른 검토 요소가 있습니다. 뭘 검토해야 됩니까? 기상이죠. 제일 중요한 게 기상 안전. 기상 기온, 강수, 여름이니까 자외선, 그 다음에 뇌졸중, 체감온도, 그 다음에 좀 꽃가루, 천식, 미세먼지, 황사, 산사태, 요런 물놀이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 호평제일교회에서 청평 리버스타까지 갈 동안의 이 교통환경, 그냥 우리가 버스 대자리에 넣어놓고 버스 기사에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지금 얼마입니까? 20명에 30명의 생명을 우리가 담보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발에서부터 여기 펜션까지 진입로의 교통사고 현황, 그 다음에 터널 없는지, 그 다음에 강변을 따고 갈 때 추락할 위험성은 없는지 또는 이 낙석 위험은 없는지, 그 다음에 결빙 구간은 없는지, 그 다음에 뭐 호우 정보 이래 가지고 산사태 날 수 있는 지역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에 혹시 이쪽 지역에 교통사고나 또는 자연재해가 있었던 것이 없는지 한번 서치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취약 부분은 또 반드시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 안전이죠. 이 리버스파 펜션 시설이 안전한가. 그리고 주변에 편의점이나 또는 대피소, 그리고 낙상 또는 추락 또는
수영, 그다음에 물놀이 사고 날 가능성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방 구조 안전 조원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병원이나 119나 약국이나 또는 제세 동기가 또 어디에 있는지, AED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안전 등급이 교통, 감염병, 생활안전, 범죄, 화재를 따라 가지고 안전하다 그러면 6, 그다음에 위험 요소가 높다 그러면 0 또는 2번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 보이죠. 그다음에 접근성입니다. 이 리버스타 펜션에 대한 접근성, 치안 요소는 괜찮은지, 대피 시설이 있는지, 편의점, 공공기관, 제세동기, 그다음에 약국, 소방구조 시설이 얼마나 이 리버스타 펜션과 가까이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지, 이런 부분들.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는 소방구조 시설이 조금 거리상으로 접근이 좀 용이하지 않도록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 있습니다. 안전, 식중독, 화재 안전, 추락, 낙상, 치안, 산사태 안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위험도, 출발지, 도착지, 이동로에 대한 위험도를 이 그래프로 만들어가지고 이 도표해서 어느 부분이 강하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살펴가지고요. 특별히 이렇게 약한 부분. 접근성에서 아까 소방구조 시설이 좀 접근성이 약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화재를 대비해가지고 뭡니까? 소화기를 더 비치한다든지 아니면 소화기를 더 눈에 잘 보이는 것에 정말 불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에 옆에다 둔다든지 이런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요가 되겠습니다. 수련회 행사명, 기간, 장소, 주체. 주체는 호평제일교회하고 주관은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는 거죠. 주관은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인원, 보험값,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15일 이제 교회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개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물놀이를 하네요. 그럼 저녁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나누고 그 다음 주에는 조별 프로그램하고 이동을 하네요. 대성리로 이동을 하군요. 그럼 저녁 집회하고 그 다음에 17일 날 아침 예배 드리고 폐회하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에 30명이 리버스타 펜션에서 수련을 합니다. 이 성공적인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물놀이도 있고요. 잠자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올림픽도 있고 대성리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요. 저녁 집회도 있고 혹시 여기 캠파이어도 있을 수 있겠네요. 바베큐 파티도 있네요. 이렇게 되면 불 조심, 이런 안전, 그럼 끝나고 다시 돌아올 때에 또 교통 상황, 그 다음에 날씨, 이런 상황들을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해야 되니까요. CMT,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호평제일교회, 이런 CMT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 현장에 안전관리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책임자를 두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려도 이건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부장 집사님이 이제 CMT 책임자를 맡으면 되겠죠. 거기에 연락조가 있어야 되고, 대응팀이 있어야 되고, 지원자가 있어야 되고요. 지원팀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요원들 이렇게 상주하면서 위험 요소가 없는지 늘 살피면서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입니다. 기상안전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호평제일교회는 이제 7월달 하겠죠. 7월 말쯤에 이제 한다니까 보통 그 지역들, 그러니까 이게 어디니까 청평이니까 경기도죠. 경기도 지역에 3개월 전망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요즘, 보통 저기 스마트폰의 어플 중에 이거 기구, 날씨에 대한 어플들이 좋은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깔아놓고 그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청평 지역의 날씨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작년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으며 또 강수량 또 전망 그다음에 또 여름철 태풍 또는 장마 이게 또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의 전체적인 이 날씨에 대한 상황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행사하는 그날 2박 3일 기간 동안에 이 청평 지역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으로 나와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넓게는 이제 3개월이고 좁게는 이제 1개월간을 전망하는 거죠.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일간으로 주 평균은 어떻게 되었고 주 강수량은 어떻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쭉 날씨를 보는 것입니다. 기온을 전망하고 강수량을 전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 당일 그 주간에 대한 예보를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일주간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요. 보고 아침 최저 기온, 그 다음에 낮 최고 기구, 그 다음에 강수량, 그 다음에 습도,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앱을 통해 가지고 그죠?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활 지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세차를 해라 말아라, 자외선 지수, 그 다음에 꽃가루 농도, 미세먼지,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뭐 식중독 지수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뇌졸중 지수까지 나오는 그런 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죠. 다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예보 행사 개시 일주일 전에 이 주간 예보를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날 해당되는 일정 날짜에 중요한 기상의 변화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행사하는 도중에 아까 보신 것처럼 첫째 날 오후에 물놀이가 있고요. 둘째 날 오후에 대승리로 이동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동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또는 너무 덥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뭐 날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시설이게 됐습니다. 이 펜션이 얼마나 치안에 안전한가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가까운 파출소 가면 되겠죠. 파출소 주변에 보니까 수동 파출소가 있고요. 청평 파출소가 있고 화도 지구대가 있네요. 이런 가능하다면은 이런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요. 작년에 이때에 이 지역에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를 한번 서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고가 또 동일한 또 시간에 또 시대 날씨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파출소의 위치, 그 다음에 파출소의 연락, 전화번호 이제 반드시 기록해가지고요. 상황실에 붙여놓고 누구든지 보아서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약도도 위치도 어디에 있는지 약도도 해가지고 붙여놓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 어플에 티맵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목적지를 찍고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들을 살펴보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는 여기는 반경 10km 이내에 경찰서가 없네요. 지구대는 한 23분 거리에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참고 사항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고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 옆에 행사장이 있으므로 경찰력 조직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고 밑에다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치안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구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방구조 주변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원병원이 있네요. 그리고 남양주 나눔병원이 있고요. 현대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병원은 언제 쉬는지 쉬는 날짜 그리고 여기에 응급실을 운영하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근무 시간은 언제고 그 다음에 지역의 의료기관인지 응급기관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일요일 외래 진료 가능한 병원이 없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게 이제 2박 3일이 월화 수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피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지역 응급기관인 종합병원 남양주 나눔병원은 차량으로 36분 걸린다고 하네요.
이제는 그 119 안전센터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동 119 안전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도 119 안전센터가 있네요. 그런데 수동 119는 9분 정도 걸리고요. 화도는 18분 걸리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긴급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될까요? 예, 물론 9분 걸리는 119 화도, 수동에다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락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 119의 안전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실제 우리가 위기가 닥쳤던 이런 일을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면은 수동 119를 부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수동이나 화도에 119 안전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오더라도 그 기구가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119 안전센터 위치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이 되겠습니다. 널푸른 약국이 있고요. 성모 메디칼 약국이 있네요. 8분 거리가 있고 7분 거리가 있네요. 특별히 약국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평일날에는 잘 안 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쉬는 날이 어디 있는지 가장 가까운 약국을 찾고요. 거기에 대표 전화번호 기록해야 되고죠. 그리고 이 성모 메디칼이나 널푸른 약국이 또 비치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전화한다면 한번 물어야 되겠죠. 이런 약 사태가 발생됐는데 이런 약이 있느냐 한번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제세동기입니다. 이거 갑자기 심장마비 올 때에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수동보건지소가 있고 동부노인복지관에 있는데요. 9분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12분 거리에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가까운 수동보건지소에 연락하는 것이 좋겠죠. 2개소에 2개가 있네요. 차량으로 한 9분 내지 12분 정도의 AED가 있는데요. 신호등 및 또는 지연 요소를 고려하면 한 15분 내지 한 22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왕복 가지고 가서 또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면 왕복으로 따지면 한 40분 이상 소요되니까 넉넉 잡아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게 부르면 오는 거지만 이거는 가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수동면사무소, 그 다음에 운수우체국, 청평우체국, 가평군 청평면사무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디 얼마나 걸리는지 7분 거리에 있고요. 또 9분 거리에 있고 10분 거리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공공기관은 좀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해 놓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편의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니까요. 미니스톱 남양수동점이 있고요. CU 정평대인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GS25 가평대성점이 있고 또 이마트도 있고요. 마마트 카페 엔젤도 있네요. 남양주 미니스톱 남양주 수동점은 1분 거리에 있고요. CU는 2분 거리에 있네요. 그러니까 편의점은 아주 가까운 데 있네요. 이런 것들은 아주 접근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편의점에서는 감기약, 그다음에 설사약 정도는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이제 의료 기본 의료 품목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또 혹시나 해서 우리가 대피 시설이 필요합니다. 지진 또는 해일 또는 쓰나미 이런 것들 산사태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럴 이야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지진 대피가 수동초등학교 송천분교장에 있고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대성 1리 마을회관에 있고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구암 3리 마을회관에도 있네요. 대성 1리 마을회관은 2분 거리에 있고요. 구암리 마을회관은 5분 거리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참고적으로 알아놓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피하는 장소 가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